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좀 일본을 하고 늦게 귀가해서 어제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 오늘 어제 좀 고민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서 제가 지금 기간이 금년 들어서 계속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주초에 이게 기간의 매도가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도 기간의 그 매도세가 지속되는 걸로 봤을 때는 기간의 또 옵션 만기와 무관한 그런 기간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개미가 한 14조 원 정도를 매수하고 기간이 13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한 걸로, 이게 물론 데이터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좀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 갭을 이제 그 차액 나는 갭에 대해서 외국인이 이제 그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그 외국인의 매도와 개미의 매수 그 사이에 갭을 메꿔주면서 지수가 거의 이제 횡보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외국인이 그 갭을 깼죠. 물론 기간의 매도는 지속되고 개미의 그 매수세는 지속이 됐지만, 외국인이 어제 좀 그 매도량을 좀 크게 확대하면서 그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주가 지수가 거의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급락하는 수준으로 이제 돌변했습니다. 점심 때쯤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의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게 결국은 그 외국인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이 그동안에 어떤 그 현물 시장에서 유지해왔던 관망세가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좀 어제 점심시간에 조금 낙폭을 줄이는 듯 하였으나 다시 이제 이후에 이제 매도가 더 추가 확산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제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량을 좀 줄여 나가던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장에 따라 이미였기 때문에 어저께 외국인이 이제 그 오후장 들어서 매도량을 줄이고 매수로 돌아서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일시적이었고 이제 이후에 기간의 매도가 계속되자 추가로 늘어나자 이제 외국인 또 다시 매도로 돌아왔습니다. 요 시점에서 이제 요 시점까지만 해도 이제 기간의 매물이 한 7, 8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매도량을 좀 줄여 나가자 기간은 더 크게 이제 매도량을 늘렸죠. 그래서 기간이 이제 7, 8천억 정도의 매도량을 보이다가 1조 2천억 원대로 순식간에 매도량을 확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인이 다시 이제 그 줄이던 매도량을 다시 확대해서 이제 한 7천억에서 6천억 원대로 줄였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7천억대로 다시 이제 매도량을 다시 늘리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장 마감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간은 1조 4천억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은 이제 2조 1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외국인이 매도세를 강화하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기간의 매도에 따른 하락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이제 여기 이 매도에 이제 가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이제 2.03% 빠진 64.03% 빠진 가격, 그러니까 3,08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이제 15.18%, 코스닥도 2%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1,001.62% 빠진 964.44에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똑같아요. 장 초반에 코스피나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플러스였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오늘 금요일장 상승하구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됐죠. 그 짧은 시간에 9시 한 반쯤 10시 그 사이에
반전돼가지고 이제 계속 그 낙폭을 확대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하고 개미가 그 지난주 내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간의 매도를 막아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매도로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은 여전히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급락한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기간이 매도로 전향 돌아선 것인가 아닌가, 그거 여부. 지금까지 기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기간은 뭐 매도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외국인하고 기간이 이제 어떤 뭐 동일한 방향으로 쌍끌이 매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외국인이 매도로 전향하면은 기간이 다시 매수로 돌아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가 그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대등한 수준의 어떤 유동성을 뭐랄까, 이게 경쟁 상대가 되면서 이게 지금 뭐랄까 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장에서도 보듯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게 뭐랄까 결집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개미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뭐 이제 비슷한 군사력을 가진 세 개의 집단이 있다면은, 뭐 하나는 이제 군사가 10명이고 하나는 뭐 군사가 뭐 100명이고 하나는 1000명이면은 아무래도 10명의 의견을 모으기가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1000명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개미들이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게 많이 깨지긴 했지만 결국은 이 개미들이 만약에 이거를 좀 이제 좀 이겨내려면 결국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저 시중에 이제 깔려 있는 매수 대기 자금 가지고 좀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매수를 이제 강력하게 확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이제 눌러버리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물론 그동안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잘해온 편이에요. 그런 게 좀 개미의 결집력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개미들이 스마트해진 덕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분석은 그래요. 이제 개미들의 유동성이 지금 시중에 보유 자금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도가 지속되더라도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나면은 다시 또 매수 자금이 개미들로부터 이제 대량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길어지는 것뿐이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거나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이 이제 좀 지속된다는 거죠. 점점 이제 누적된다는 거죠. 금년 들어서 이제 선물이 누적된다는 것은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향후에 증시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뭐 선물 시장이란 건 언제든지 이제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변하면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너무 선물 시장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이르고요. 근데 이제 미국 장이 오늘 좀 안 좋았죠. 오늘 토요일 날 장이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20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은 이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진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작용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이. 그래서 이제 미국 장세에 따른 뭐 선반영, 우리나라 시장의 선반영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시중의 유동성은 이제 풍부한 상황인데, 이제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이유가 지금 언론에 막 요즘 한 1, 이틀 사이에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죠. B2 얘기. 뭐 정부가 뭐 B2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고, 그거는 저도 좀 우려스러워요. 뭐 신용 물량이 그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 그 기간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 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그 신용 물량이 대량으로 늘어나면서 기간의 조정 매도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반대물 주문들이 좀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다시 또 이제 금년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그 돈 없는 개미들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려고 과도하게 빚을 내서 뭐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이거는 위험하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해도 이런 유동성은 결국은 증시에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그 신용이 그게 뭐 기간이 제한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B2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은 이게 B2가 개미 전체를 잘못하면 이제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2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신용 물량 뭐 돈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말든가 아니면 뭐 있는 돈 가지만 하고 해야지. 이게 무슨 이제 주가의 상승적인 부분만 생각해가지고 빚내서 신용대출 잡고 일단 사고 나면은 뭐 그 대출 기간 동안 지금 주가가 좋으니까 이제 수익 나면은 뭐 그 이자보다는 더 수익이 난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식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주식이 쭉 상승해갖고, 야, 이때 내가 만약에 빚내가지고 신용 그 뭐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만들어서 했다면 지금 얼마 벌었을 텐데, 이런 단순한 계산, 지나온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단순히 계산하는 거하고 향후의 미래 지금부터의 주식시장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혹시라도 그 B2 뭐 내가 투자 자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 뭐 내가 5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10만 원 있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5만 원 더 빌리려고 신용 대출하고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이런 게 결국은 본인 또 돈을 잃고 투자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버블론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시장이나 선진국 그 증시하고의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증시가 여전히 그 뭐 이렇게 거품 수준은 아니에요. 뭐 그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경쟁 업체인 뭐 대만이나 뭐 미국 그 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주가 수준이 낮은 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버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뭐랄까 B2라는 것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또 이제 이 기간의 매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이제 그 좀 약간 그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정부는 지금 정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없애면은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공매도를 일단 개미한테도 이제 허용을 해주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개미들은 허용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개미들이 중소형주를 많이 소유한 개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 바둑으로 뛰면은 한 수를 더 물리고 이제 더 뒤처지는 좀 불공평한 이제 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그 금융 당국에서는 3월대로 이제 공매도 이제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못 받고 있고, 근데 정치권에 따라서 이제 뭐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뭐 4월 선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공매도가 또 추가 연장된다면은 증시는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증시가 좀 침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일단 그 공매도가 이제 되살아나면은 일단 개미들의 유동 자금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아무래도 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또 이제 뭐 쫙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뭐 외국인하고 그 기관이 또 이제 뭐 공매도 가지고 또 뭐 저거 하는 장이 되겠죠. 장난치는 장이 되겠죠.
물론 뭐 공매도의 뭐 순효과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금요일날 장세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내가 이거 이제 만기 이후에도 기간이 이제 대량으로 판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기간의 매도 물량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이거 탑 털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기간의 매도가 끝나면은 다시 들어와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여전히 이제 지금 개미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 개미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의 매도 물량이 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면은 다시 개미의 유동성이 다시 대량으로 유입돼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좀 뭐 이제 현금화 조금 더씩 한 2% 정도, 네, 한 2% 정도 좀 더 현금화 시켰는데, 그래서 어제 시간 내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총 상위 이제 50개 종목 중에서 42개인가가 아마 하락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거의 대부분은 뭐 한 7, 80% 이제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쑥 빠진 거고, 물론 오른 종목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존에 이제 잘 올라갔던 이제 많이 올랐던 기술주, 뭐 반도체주, 그다음에 뭐 비빅세븐 뭐 이런 종목들 뭐 죄다 하락했죠. 죄다 하락하고, 이제 그동안의 순환매 장세에 의해서 올랐던 그 업종들, 뭐 증권이라든가 뭐 금융업 뭐 이런 것도 다 하락했고요. 그리고 어제 뭐 물론 매수가 일어난 종목들이 있긴 해요. 일어났긴 하지만 이것도 뭐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면 뭐 순환매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진짜 뭐 옛날로 말을 치면 동전주, 잡주, 뭐 그러니까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재명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보세요. 어제 보시면은 이재명 테마주, 이제 정치 테마주가 거의 뭐 한 상한가 간 종목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돈 세력,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세력들이 그냥 테마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냥 초보 개미들 추격 매수 만들어 가지고 내동매매 만들어 가지고 돈 따먹고 돈 끌어 모아서 이제 패대기 치는 이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테마주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 정치 테마주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바이든 수혜주 이런 것처럼 뭐 바이든이 어떤 이제 정책을 펴가지고 그 정책에 따른 수혜를 입는 업종 뭐 이런 거 차원이면 좀 낫죠. 뭐 풍력 개발주, 뭐 에너지, 뭐 좀 환경 테마주 뭐 이런 거 같으면 오히려 나은데,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이재명이 테마주 이러면 뭐 이재명이가 뭐, 그러니까 이제 인맥으로 엮이는 정치 테마주예요. 우리나라는 그거는 진짜 무의미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뭐 이재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무슨 뭐 누가 뭐 이명박이 뭐 박근혜 다 마찬가지죠. 테마주 엮이면 뭐 그 사람의 뭐 누가 이제 인맥의 연결고리, 뭐 혹은 뭐 옛날에 본인이 근무했다, 혹은 뭐 본인하고의 어떤 뭐 그 업체의 누구 인맥하고의 연결고리 이런 거 가지고 테마주 엮이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그게 무슨 업체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이재명이가 자기 기업 기업에 무슨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만약에 뭐 이재명이가 뭐 대선에서 뭐 이리 주저라 달리고 있다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어떤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그 정책에 이제 관련된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의 어떤 기업이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테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형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테마주를 하고 이제 좀 다른 거죠, 정치 테마주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나라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단타로 이제 뭐 조금씩 먹고 그냥 쌀 때 들어가서 비싸게 뭐 상한가 갔을 때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이제 뭐랄까 좀 약간 투기 좀 이렇게 도박 성향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은 괜히 어설프게 초보분들이 정지 테마주 잘못 쫓아갔다가는 그 쪽박차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지금 뭐 보시면은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테마주가 어제 상한가에 한 10개가 상한가 쳤다면 한 7, 8개가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자,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그 어제 장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거를 이제 여실히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제 뭐 이게 그 매매 주체들 움직임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한 7,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이제 기관이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2조 1천억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받치려고 애를 썼는데 외국인이 그동안에는 이제 플러스였었죠. 개미하고 같이, 그죠? 쌍끌이 매수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개인하고 같이 합차하고 쌍끌이 매수였는데, 어제는 둘 다 파란불로 매도로 일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낙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많이 팔았죠. 개인이 2,5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이 94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그 B2는 좀 하지 마세요. 이거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할 사람들은 하겠지만 이게 본인도 본인이지만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이게 뭐 왜냐하면 그 돈이 자기 돈 같지 않게 어떤 기간이 제한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결국은 이게 팔고 나가야 될 돈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기관이나 외인이 먼저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가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이거 B2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보자. 이거 뭐 신용융자를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있다가 이제 얘네들이 팔 거란 말이지. 지금 주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팔아버리자. 얘네가 이제 수익을 못 내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뭐 개미 신용 물량들이 이제 주식 올라서 팔게 되면 수익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걔네가 팔면 우리가 이제 이득을 줄어드니까 걔네가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매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개미들도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기관들도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펀드 물량들이 이제 환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또 이제 기관은 싫어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영향도 분명히 미칠 거예요. 기관의 매도에는. 뭐 제가 알기로도 뭐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 펀드 환매 신청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펀드 환매 신청을 이제 펀드를 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면은 그것을 이제 뭐 현금화 시키는 거죠, 매도해서. 자, 그런 점에 봤을 때 이제 월요일날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 장마저도 이제 오늘처럼 이런 흐름을 보인다 이러면은 좀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는 이제 점점 더 짙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시총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셀트리온 하민방이 백신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효과가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좀 급락해가지고 이틀 사이에 한 15% 이상의 어떤 하락률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스닥 시총에서 이제 그 상위 종목, 특히 이제 물론 셀트리온은 코스피로 넘어왔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상위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시젠 같은 것도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인데 걔네들도 좀 많이 빠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도 이제 낙폭이 좀 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금요일 장세는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이제 결국은 주도권은 이제 뭐 개미가 돈이 더 많다 치더라도 유동성이 결국 이 결집력 때문에 주식 시장의 방향성은 결국은 기관이나 외인이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거나 뭐 3,100선은 깨졌지만 3,000선은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뭐 그리고도 여전히 한 950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한데, 글쎄요, 뭐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주말이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날 장 마감 시황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뭐 하여간 주말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의 계좌도 좀 체크를 하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나건 뭐 손실이 나건 떠나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났다 치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이제 뭐 기간의 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내 계좌가 뭐 100만 원의 수익이 났어. 근데 만약에 그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던 수익이 한 10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쳐요. 그러면 여전히 6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방향성이 안 좋아. 안 좋으면 60만 원의 수익 낸 거를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심리가 안 그렇죠. 그 100만 원 수익 났을 때 그 계좌가 자기의 원금이라고 착각을 좀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어요. 착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계좌가 최고 100% 100원 수익이 나서 100만 원 수익이 나서 최고점이었을 때 어떤 그 주가가 자기가 원래 계좌라고 자기 계좌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그 컨트롤 잘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500원 가지고 500원 수익이 나와서 내 계좌가 최고였을 때 1000원이었어. 그러면은 그 1000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5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1000원에서 좀 깎여가지고 뭐 800원이 됐으면은 5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원이 됐을 때도 이제 여전히 물론 그 전에 500원 벌었을 때보다는 좀 깎였지만 300원을 벌었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면은 어쩌든지 이렇게 좀 그 상황에 대처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수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저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계좌상으로 수익이 난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현금화 시켜서 내 돈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진정한 수익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그 주식시장에서 좀 더 좀 더 스마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거나 한번 주말 동안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공부도 좀 하시고, 월요일날 장 흐름을 좀 체크해 가면서 좀 대응을 좀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월요일을 한번 맞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